네, 안녕하세요. 주식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정주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해보려고 하는 것은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순환매가 뭐냐?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현재 순환매란 이제 업종 간 순환매가 있고요.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현재 이제 업종 간 순환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업종 간 순환매는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을 때 먼저 크게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섹터가 코스닥 대장 섹터들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섹터만 잘 선점을 하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 내 순환매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2차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를 보면요.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뭐 셀 업체가 있고요. 소재 업체가 있고 장비 업체가 있고 또 뭐 부품 업체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원자재 그리고 뭐 폐배터리 이렇게 등등 나뉘게 될 텐데요. 이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업종 내 순환매에서 2차전지 종목들이 이게 예를 들어 셀 업체나 소재 업체가 한번 간다고 얘네만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많이 갔으면 그 다음에는 장비가 가고 그 다음 뭐 부품이 가고 그 다음에 뭐 리튬, 니켈 같은 원자재가 가고 그 다음 뭐 폐배터리가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업종 내에서 이제 대장 섹터가 갈 때도 안에서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뭐 반도체도 있으면 반도체 안에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 안에서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비메모리 쪽은 추가적으로 이제 후공정 쪽 업체겠죠. 후공정. 후공정 안에서도 OSAT, 뭐 팹리스 그리고 또 뭐 있죠? DSP, 디자인 하우스 업체 뭐 이렇게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바이오 안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를 한번 보면요. 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는 사실 이렇게 나뉘진 않고 대부분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 이제 항암제 아니면 기타 보통 이렇게 나뉘고요. 항암제 안에서도 뭐 1세대는 거의 없죠. 2세대, 3세대, 4세대별로 또 항암제가 나뉩니다. 그 외에도 뭐 기타 뭐 안구질환 예를 들어 오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구질환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뭐 제네릭 회사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여기 이 바이오는 그 위에 있는 2차전지 반도체랑 이제 업종 밸류 체인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서 결국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에서 시총 상위 바이오 중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선 이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라도 가지면 좋고요. 못 가지고 있다면 제가 오늘 가질 만한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추가해 놓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가지 패턴들이에요. 이 초보분들은 이런 류의 패턴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하시면 계속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우린 PTS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기업은 이제 로봇 감속기 회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턴은 보통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는 패턴인데 이 패턴을 이제 반복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승하지 않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오늘 돌파하려고 하는데 아직 돌파를 못했죠. 이런 기업들도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안에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테슬라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테슬라에 들어가는 차체, 외장 프레임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명신산업도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 우리가 여기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이 기준봉의 시가가 항상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벌써 10%의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았고요.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기업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시가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때를 보면서 매수를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2차전지 순환매가 나올 때 전기자까지 그게 퍼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 패스하고 지니틱스를 보겠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 시가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패턴이 왜 쉽냐면, 이런 구간에서 되든 안 되든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매수가가 깨졌다 그러면 조금만 해도 바로 손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7% 이미 오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직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네틱스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네틱스는 제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특히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지니틱스라는 기업은 용인의 이제 반도체 공장, 본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을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이제 실적이 좋지가 못했는데 적자 전환이 됐었죠. 22년 기준으로. 하지만 올해 다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적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시총이 작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지금 65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그래도 한 1000억, 이런 1200억 이런 데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니틱스를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이고요. 라닉스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에 속하는데, 이 자율주행도 지금 이슈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고 있는데, 약간 반도체 2차전지 계열에서도 약간 사이즈를 서브로 좀 볼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패턴은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요, 그 다음 이 기준봉의 시가 부근에서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만 이제 다시 온다면 또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아직 출발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종목 역시도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이제 적자가 지속이라서 이제 우려가 되는데, 하지만 최근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나면서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이나 혹은 상장 폐지 사유는 일단 당분간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면 이 기업은 무선 통신과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크게는 지금은 자율주행 솔루션 쪽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주 테마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해성DS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해성DS는 이제 PCB 기업이죠. PCB도 제가 어떻게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제 생략을 했는데, PCB도 하나의 분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CB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
이고요. 그 기판을 생성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해성 DS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성 DS는 시총이 큽니다. 8,296억이나 되는데도 이렇게 10% 이상의 이제 기준봉이 뜨고요. 기준봉의 시가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반등세를 주면 이 기업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추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한 57,000원 뭐 이런 부분에 저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판 쪽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는 이번에 4월에 있는 제가 AACR에서 일정이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아직은 힘을 응축하고 있는지 아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도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의 매집봉이 떴고요. 하지만 나온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봤을 때 장기 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관심 종목들 중에 일부를 갖다가 한번 공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류의 종목들을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